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정부 당국이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산이 공급 속도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있죠. 바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 막연한 우려가 바로 그것인데요. 보건당국은 계속해서 백신은 안전한 만큼 신속한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LA 카운티 보건국 한인 간호사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을 알아봤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윤소라 보건간호사는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백신을 맞으신 분이 거의 200만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종까지 마치신 분이 60만 명 정도가 되십니다. 3월 1일부터 교육과 보육시설, 식품과 농업 관련 종사자로 백신 보급이 확대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아이디는 물론 본인의 얼굴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직업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꼭 지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금 명제서나 납입 고지서나 사원증이나 백신 접종 시 알러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입니다. 알러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우려가 높습니다. 윤 간호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변이 바이러스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단 면역력을 기르게 돼서 신종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 간호사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vaccinateLAcounty.com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예약 시간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부터 주요 놀이공원과 경기장에 일반인 입장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4단계 위험 등급 기준도 완화할 예정으로 조금씩 경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테마파크와 주요 경기장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오늘 주정부가 전격 발표했는데 문을 닫은 지 1년여 만의 일입니다. 테마파크 입장객 수는 방역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레드 등급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15%, 오렌지 등급의 경우 25%, 옐로우 등급은 35%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입장객은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으로 제한되며 실내 놀이기구 탑승은 시설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등 스포츠 관람도 다시 시작됩니다. 레드 등급에서는 전체 관람석의 20%, 오렌지 등급에서는 33%, 옐로우 등급 충족 시 67%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 역시 테마파크 입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거주민들에게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공연장 입장도 허용되는데 이들 모두 레드 등급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주정부는 색상으로 구분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등급을 완화시켜 경제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공식 성명을 밝힌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향후 1, 2주 이내 등급 기준이 완화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이 7명 미만을 충족하고 확진 판정 비율은 8%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적용될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을 10명 미만으로 올리고 확진 판정 비율은 8% 미만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바뀔 뿐이지만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퍼플 등급에서 레드 등급으로 진입합니다. 추가 경제 완화가 시작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마련된 66억 달러의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교육과 학교들이 지원 예산을 토대로 대면 수업 재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주지사와 합의한 지원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케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주의회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With that, let's just get this thing signed and let's get these $6.6 billion. We didn't wait for the federal government. We're moving forward. We're going to get the benefit of the federal government's additional support coming soon. 이번 예산안은 각 교육부와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6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는 이달 말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들에만 우선 지원합니다. 나머지 46억 달러는 각 교육부에 고르게 배분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 지원받는 예산의 85%를 대면 수업을 위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학교들이 4월 1일 이후에 문을 열 경우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 금액이 삭감되며 5월 15일 이후부터는 한 푼의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교들이 대면 수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대면 수업을 강제하지는 않는 만큼 예상보다 참여 학교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공립학교 학생들은 6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온라인 교육에 발이 묶인 학부모들의 경제활동 재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의 백신 공급 정책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높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 한인타운도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현재 가능한 백신 물량의 40%를 방역이 취약한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취약 주민 4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경제 봉쇄 완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방역 취약 지역들은 주 전역 집코드를 기준으로 1,650여 개 지역 중 약 400여 개에 달합니다. 사우스 LA 지역과 LA 카운티 남동부, 차이나타운, 샌프란도 밸리 동부 지역 등 주로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LA 한인타운도 포함돼 향후 한인타운 주민들의 백신 접종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가 이처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공급을 강화하는 데는 인종과 거주 지역에 따라 접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접종된 160만 회의 백신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백인들에게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주정부의 백신 공급 정책 변화에 따라 LA시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USC 캠퍼스에 또 하나의 대형 백신 센터가 문을 열며 취약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USC 캠퍼스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000회분의 접종이 가능한 대형 장소로 사우스 LA 등 접종 취약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기저질환자나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Our goal in this pilot phase is to vaccinate 300 homebound seniors in the coming week and then to grow the program from there. 가세티 시장은 이번 결정이 조만간 백신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비해 차질 없는 접종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잇따른 성희롱 폭로로 검찰 수사와 함께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부여한 코로나19 비상 권한을 박탈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돼 올해 4월 30일 만기 예정이었던 주지사의 행정명령 권한이 조기 박탈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상사태에 따른 행정명령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사망자 관련 일일 브리핑과 함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학교 폐쇄,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등을 시행해왔습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영웅이라는 별명과 함께 뉴욕 주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이번 주지사 권한 제재 결정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 요양원 사망자 은폐 및 축소 보고한 것과 연이은 성희롱 스캔들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감독과 검토 후에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앞으로도 뉴욕 주민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인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방송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일 때 주지사의 정책을 거스르는 요양원 사망자 축소 보고 의혹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말렸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21년 한글학교 등록 신청을 받고 전체 한글학교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전체 한글학교의 현황을 조사해 교재와 자료 배포 등 교육활동 지원에 활용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육원 측은 새롭게 문을 열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다시 재개설할 예정인 한글학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신청하는 한글학교들은 향후 수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아차가 4세대 신형 소렌토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아시안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한 시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올류 소렌토 모델은 4세대 모델로 실내외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층이 넓은 패밀리 SUV 차종인 만큼 사륜 주행이 가능한 오프로드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We're excited to see how this new Sorento does, given the fact that the Telluride is already so popular. But the Sorento, we think, has a very interesting role to play because it's just a little bit smaller. So for a family that maybe has two children or maybe just one child and a big dog or something, Telluride might be too big. 기아 현대의 미래차 전략 플랫폼인 N3가 적용된 올류 소렌토 모델은 올해 기아차의 미국 내 주력 차종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도 출시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외출이나 직장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2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버스나 지하철 안, 공항 대합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2개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메디컬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 천 마스크를 쓰면 95%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들어 지난 2달간 총격 사건이 570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상자는 26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집계된 총격 사건보다 88% 증가한 것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권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베스트팝 듀오와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 내장산에 사찰인 내장사 대웅전이 방화로 전소됐습니다. 전북 경찰청은 50대 승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승려는 최근 사찰 관계자와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캐나다는 화이저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국민들의 접종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